내가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배운 점.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배운 점.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강요하지 않는 그런 편한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내가 살고 있던 곳이 참 살기 편한 곳이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인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외에 주거 환경이라던가 시스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험이라는 게 또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는 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족회사에서 하차하고 새 직장에서 일하는 중인데 제가 공학을 전공했다는 점 외에는 사실 저랑 그렇게 접점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공학도 기계공학이 아니라 토목공학 쪽이고 엄연히 말하자면은 내 분야가 아닌 데서 일하고 있는데 전공도 그렇고 이전에 회사에서 느꼈던 것들, 배웠던 방식들을 또 참고해서 어떻게든 더듬어 나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일단 어떤 경험이든 간에 나한테 많은 인풋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계속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개체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정말 섭섭하지 않게 항상 잘해야 한다는 점, 그 인연이 나중에 어떻게 자신한테 영향을 줄지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 사장님 사모님이 베트남 분이죠.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연줄로 낙하산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분들을 제가 부동산 할 때 손님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의 옛날 인테리어 손님이었거든요.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우연히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연이 1년 넘게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사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인연인데 좋은 인상을 주고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이 좀 대단해 보인다.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방향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거리를 만들고 수익 창출을 하고 돈을 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 자본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 성격이 약간 지랄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현지 직원들을 정말 많이 잘랐어요.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고 이유를 창출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찾고 발전시키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걸 그래야 됩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재미가 있긴 해요. 근데 약간 심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몇몇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베트남에 와서 동남아에 빠지지 말라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쟁심, 긴장감 그런 것들이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베트남에 있으면서. 나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게 떨어지면은 시간이 가면서 성장률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올라가는 거. 나중에 나는 자연스럽게 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선진국 같은 한국이나 경쟁 사회가 심한 그런 데의 경쟁 구도에 낄 수 없는 능력치를 갖게 되겠죠? 얘 이런 족같은. 그런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갑자기 딱 무섭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구나. 작심삼일이라던 일주일이라던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수정해야 되는, 발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일정을 엄청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성공을 못해서 그런가? 요즘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10년 안에 돈을 딱 뽑아서 투자를 해서 파이어족이나 뭐 그런 사람들로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고 도전하고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든 무튼 어디든 한국에 있던 베트남에 있던 미국에 있던 호주에 있던 캐나다에 있던 어디든 다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베트남에 와서 약간 이런 걸 느꼈고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어느 한 사람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군대 있을 때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와는 당연히 성격도 다르고 이제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딱히 생각을 안 가지거나 좀 이렇게 제가 좀 신경이 건드려지면은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는 저기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런 언행을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업무를 좀 회피를 하려는 경향이 있구나. 그걸 어떻게 고쳐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만 못 고친다는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앞으로 내가 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이런 환경을 구성을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런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 옆에 다른 직원을 붙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는 게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많이 느꼈고요.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저만의 동기부여 방법 없이는 정말 많은 것을 못 해내며 살아가겠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성과를 많이 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못 해낸 게 없었어요. 그냥 살 빼고 싶어도 살 뺐고 뭐 장학금 타고 싶으면 장학금 탔고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열심히 성적 잘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에게 모티베이션이 됐던 게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었는데 이제 군대 이후로는 이제 부모님께서 저보고 알아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좀 남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긴 있어서 좀 너무 부모님을 좀 위하는 삶이 나를 위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흔히 부모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만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그걸 후회하는 건 아닌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저 자신만의 동기부여 방식, 그러니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너무 쉽게 그만두고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남들과는 다르게 책 읽거나 뭐 영상 보거나 아니면은 뭐 쉽게 뭐 동기부여가 남들이 쉽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자극을 되게 안 받는 무심한 성격이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어요. 여기서 정말 신경줄이 좀 무심합니다. 제가. 네, 웬만한 거에 감흥을 많이 못 느끼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땐 그 일에 감정을 안 넣고 그 일을 해내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에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구나. 배우려고 하면은 빨리 배우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하면서 무식하게 들이박았어요. 뭐 웹사이트를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웹사이트를 업체에다가 발주를 주고 그걸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 웹사이트 막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유튜브로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그 업체한테 많이 물어봤죠. 그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제가 잘 못하는 모든 일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틀렸더라고요. 일은 이제 업무를 할 때 회사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되는 비용, 돈과 시간 대비 얻어내는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율이 좋아야 돼요. 내가 시간과 돈을 적게 들이고 그 다음 결과값이 높아야 되는데 제가 못하는 거를 처음부터 배우려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부터 찾아야 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장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을. 그게 좀 많이 좀 그걸 가장 크게 느낀 게 이제 제가 어떤 회장님들이 이제 여기 많이 오시는데 제가 통역으로 많이 따라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회장님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딱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회장님들이 딱 하나예요.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으면은 A는 전자업체, B는 뭐 어디 뭐 철광업체, C는 뭐 어디 뭐 옷 만드는 업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각자 다른데 그 세 회장님들의 공통점, 사람을 많이 알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맨날 만나면 최 과장 뭐 필요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굉장히 쉽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돈을 넣고 싶은 곳을 막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자기들 모임에다가 막 뿌려서 그 돈을 쉽게 빼오기도 하고 아이템 같은 것도 빨리빨리 얻죠. 뭐 예를 들어서 옷 파는 사람이 내가 이번에 옷을 좀 많이 찍었는데 이게 좀 많이 남았어. 근데 어디 나라에 뭐 방글라데시아에 뭐였지 판매 루트 가지고 있는 사람 없나? 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나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연결이 돼서 사업 구상을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사업 루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사람이니까 제가 사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된단다. 뭐 배운다고 해서 제가 잘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 영상을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만!